완성이 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구글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CS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CSS가 어떤 역할인지는 뭐 이미 앞서 배웠죠. 좋은 예제가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CSS 젠가든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CSS가 얼마나 사이트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 옆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각각의 웹사이트들인데, 놀라운 점은 이게 HTML이 이 모든 사이트가 다 같은 HTML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이런 사이트도 지금 이거랑 HTML은 같습니다. HTML은 같은데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CSS만 다르게 한 건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죠?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 요 소스랑 요게 제일 특이하죠? 여기서의 요 HTML 소스랑 비교해보면 HTML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HTML이 똑같아도 화면이 이렇게까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게 CSS다 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코드로 보여드리면, HTML 태그로 이렇게 사과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뜨죠, HTML에서는. 근데 이제 CSS를 적용하면은 이 사과라는 태그를 선택을 해서 이 CSS 문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선택자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태그를 선택할 건지, 여기서는 h1 태그를 선택해서 컬러라는 속성을 레드, 빨간색으로 바꾸겠다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CSS 문법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사과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이용해서만 선택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이 h1 이렇게 선택도 되지만 보통 클래스나 id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이용한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TML 태그에 이렇게 클래스라는 속성 배웠었죠? 코드카데미 하신 분들은 요거 익숙하실 텐데, 속성을 추가해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추가하고 땡땡 땡땡 큰 따옴표 안에 레드라는 값을 넣었죠. 그러면은 CSS에서 선택을 할 때 점이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점 레드라는 거는 이 레드라는 클래스를 선택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레드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그 태그들을 컬러를 레드로 바꾸겠다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사과포도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라는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점 오렌지로 오렌지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속성자 앞에 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나요는 점이 클래스를 의미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을 안 붙인다는 거는 클래스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클래스라는 거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는 꼭 점을 붙여야 되고요. 이 앞에는 이 h1 태그 자체를 선택할 때는 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붙으면 클래스인 거죠. h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id라는 속성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id는 뭐뭐 이렇게 정해놓고 샵 뒤에 이 id 이름을 적어줍니다. 클래스랑 거의 비슷하죠. 애플이면 샵 애플을 적고 이렇게 컬러를 레드하면 이 사과 딱 요것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id랑 그럼 클래스의 차이가 뭐냐면, 클래스는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서 클래스로 묶게 되고요. id는 하나만 선택할 때, id는 그 전체 HTML 문서에서 딱 하나만 존재할 때 id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클래스로 묶을 때는 클래스를 쓰게 되고요. CSS 사용법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볼 건데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폴더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파놓긴 했는데 저는 이 C웹이라는 폴더에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week2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이 HTML을 꾸며주는 CSS를 만들면 되겠죠. 이거 많이 헷갈리시니까 이 .html 안 뜨시는 분들은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요게 체크가 돼 있어야 보입니다. 이 폴더를 VS 코드로 열어주겠습니다. 빠르게 여는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더 많은 옵션에서 VS 코드를 열면 네,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HTML을 먼저 기본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느낌표하고 탭을 누르면 기본 코드는 완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CSS를 어떻게 먹이는지 하나씩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H1 하고 아까처럼 사과, 뭐 포도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도, 뭐 배, 딸기,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라이브 서버 지난 시간에 깔았었죠. 그래서 요거 라이브 서버로 키면 네, 이렇게 아까 예제처럼 그냥 사과, 포도, 배, 딸기 글자가 뜨는데, 여기에 CSS를 적용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SS 파일 연결. 이게 제일 일반적이죠. 그러면 CSS 파일을 만들어서 연결을 해줍니다. 파일을 만들 때는 요거 VS 코드에서 요 플러스 요걸 눌러서 이름을 style.css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뭔가 CSS 작성하고 아까처럼 h1을 이렇게 중괄호 사이에 두고 컬러 땡땡 레드 세미콜론, 네, 이런 구조로 CSS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자가 있고 중괄호가 있고 속성명 그리고 속성값 콜론 사이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적용이 안 되겠죠.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빨간색으로 아무것도 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하려면 여기에 링크를 해야 됩니다. 링크를 하는데 여기에 CSS 링크가 자동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링크라는 태그가 생기고 스타일 시트, 이게 이제 CSS의 약자가 캐스케이디드 스타일 시트인가 그런데 이게 CSS를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href의 주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같은 경로니까 지금 같이 있죠, CSS가. 그래서 파일 이름만 써주게 되면 이 파일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면 이제는 이렇게 색깔이 다 빨간색으로 변화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취소하고 이거를 연결을 끊으면은 당연히 이제 다시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말고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있었죠. 스타일 태그도 있고 인라인 스타일도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는 여기에 CSS 자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태그가 자동 완성됩니다.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여기에 H1은 컬러는 레드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치다가 탭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빨라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력하면 그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 스타일 태그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다시 지우고 다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넣고 여기에 속성 값으로 컬러 땡땡 레드 세미콜론 이렇게 찍고 저장을 하면 스타일하고 사과가 레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인라인, 즉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CSS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적용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스타일 태그로 이용해서 H1을 초록색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근데 이 H1은 컬러는 레드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게 두 개 싸워서 누가 이길까요? 얘가 빨간색이 될까요? 초록색이 될까요? 네,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 둘이 싸웠을 때 같은 태그를 두고 나는 초록색 할 거야, 나는 빨간색 할 거야 했을 때 누가 이기냐, 이거를 보면 여기 이긴 사람이 나왔죠. 이 빨간색이 됐습니다. 즉 이게 이겼습니다. 인라인 안에 있는 이 스타일이 이기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포턴트, 이게 제일 1바따로 제일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스타일, 아까 이렇게 줄 여기 안에 쓴 이게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요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클래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즉 아이디로 선택하는 게 클래스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그냥 뭐 H1 태그 이렇게 선택하는 게 제일 약합니다. 더 자세한 우선순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까지, 얘까지 초록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임포턴트가 제일 세다 그랬죠? 임포턴트 이렇게 이 뒤에 임포턴트를 느낌표 뒤에 묻히면 얘가 제일 셉니다. 제일 세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사과도. 이런 식으로 CSS는 아무래도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누가 센지 이렇게 겨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애가 이 임포턴트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문제점이 이거를 계속 남발하다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임포턴트끼리 싸웁니다. 아씨 내가 이길 거야 해서 얘는 초록색 얘는 빨간색 하면 임포턴트끼리는 뒤에 넣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아져서 뒤에 있는 임포턴트가 이기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순위 ID 클래스 선에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CSS 적용할 때 ID 클래스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박스 모델 검사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열리죠. 이걸로 이렇게 요소들을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찍어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컴퓨티드, 개발자 도구에 컴퓨티드로 들어가면 요 박스 모델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개발자 도구로 찍어봤을 때 경계선이 보이게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위쪽에는 뭔가 주황색처럼 돼 있고, 이게 그 CSS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CSS 속성이 지금 색깔밖에 안 먹었는데 여기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더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보더라는 게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보더가 솔리드 1픽셀 블랙 뭐 이렇게 이 픽셀도 높일 수 있는데 10픽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다시 컴퓨티드로 가보면 이걸 찍어봤을 때 보더에 지금 갑자기 10이 추가됐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보더 이걸 찍어봤을 때 요게 사이즈가 10이죠. 보더라는 경계선이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이 컴퓨티드 여기에 10이 뜬 거고, 이 굵은 요게 10이라는 겁니다. 이게 10픽셀. 그래서 이 박스 모델이란 이 HTML의 모든 태그, 모든 구성 요소들은 다 이런 박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배치를 뭐 옆으로 할 건지 위로 할 건지 경계를 얼마나 줄 건지를 이 박스
모델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를 들어 마진, 이 위쪽에 마진이 공간이라는 뜻인데요. 마진을 예를 들어 100으로 늘린다 라고 하면 여기 지금 마진이 100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이 보더 10 위에 마진이 요게 100만큼 생긴 겁니다. 이게 100픽셀만큼 생긴 건데, 이런 식으로 어떤 CSS 속성들은 다 이런 박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모델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동하거나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HTML이 박스들의 모음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박스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죠. 어떤 사이트든 똑같습니다. 뭐 네이버를 가셔도, 네이버에서도 이런 거 보면 결국에 다 박스죠. 얘 박스, 이것도 박스, 얘도 박스. 결국에 이런 박스들이 모여서 어떤 사이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있습니다. 다 이 사이즈가 있고, 뭐 이거 조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 1000으로 늘리면 이렇게 확 늘어나고, 모든 박스들이 다 이런 식으로 쌓여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CSS에서는 요 박스 모델을 이해하면 이제 거의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패딩은 뭐냐? 패딩은 설명 안 드렸죠? 패딩은 뭐냐면 조정해보면 알겠죠? 여기에 20을 추가하면 요게 패딩입니다. 이렇게 이 보더랑 이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데, 이 실제 글자랑 요 보더랑의 경계, 요걸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패딩 입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와 이 경계가 되는 거죠. 보더 바깥 세상과의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 모델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거는 박스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박스 중에서도 알아둬야 될 게 블록인 게 있고 인라인 속성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태그는 다 블록 태그 혹은 인라인 태그로 나눠지는데요. 요걸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대표적으로 인라인 태그가 뭐고 블록 태그가 뭔지, 대부분 블록 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라인 태그는 뭐 이런 몇 개 A 태그, 그리고 잘 안 쓰이는 태그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인라인 태그는 몇 개 없고, 뭐 스팬이 제일 대표적인데 인라인 태그는 거의 다 블록 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이 도대체 뭐고 인라인이 뭐냐라고 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 써보면 이제 H1은 이제 블록 태그인데요. 대표적인 인라인 태그를 써보면, 스팬 태그를 써보면, 이거는 스팬, 이 개발자 도구로 봤을 때 확 다릅니다. 이 블록 태그는 영역을 보면은 이렇게 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이 영역 전체를 차지하고, 얘가 컨텐츠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만큼을 그냥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록은 일단 한 줄을 다 먹겠다라는 속성을 가진 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진짜 블록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블록 쌓듯이 일단 기본적으로 끝까지 먹습니다. 근데 인라인 태그는 딱 요것만 먹죠. 즉 이 옆에 영역이 많은 이 영역을 차지하지 않고 스팬은 요것만 먹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밑에 예를 들어 스팬 하나 더 추가하면, 추가 스팬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스팬인데 그 뒤에 추가 스팬이 바로 붙죠. 왜냐면 얘는 인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역이 남네 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정정님께서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은 다 한 줄을 다 먹겠다라는 게 블록이고, 스팬 태그처럼 인라인 태그는 이렇게 자기 영역, 요 컨텐트 박스 요것만 먹겠다가 스팬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좀 더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블록 요소인 경우에 이런 속성을 가집니다. 즉 자신의 블록은 위즈, 넓이는 부모의 위즈만큼 다 먹습니다. 즉 블록인 요소들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 태그의 위즈를 최대한 다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블록 태그에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의 높이만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과, 얘가 이 블록 태그죠. 다 먹는 태그. 블록 태그의 위즈가 이 너비인데요. 너비가 지금 399죠. 왜 399일까요? 보면은 얘 부모가 바디죠. 바디의 넓이가, 부모의 넓이가 399이기 때문에 얘가 399인 겁니다. 즉 블록 태그는 부모에게서 그 넓이를 가져와요. 높이는 지금 43이죠. 여기 보면 높이가 43이라고 나오는데, 높이는 왜 43이냐 하면은 자기 태그의 자식, 얘가 자식이죠. 텍스트가 자식인데 이 텍스트의 너비가 43이기 때문에 딱 이 텍스트의 너비만큼 이 높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원리만 이해하면 나머지가 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는 블록은 다 먹는다. 근데 그 다 먹는 게 부모의 너비만큼 다 먹고, 높이는 자식의 높이만큼 먹는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코드카데미를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 자세한 건 직접 경험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구글 클론 사이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피그마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을 테니까 요거 일단 가입해보시면 실습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구글 클론 사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디자인 툴 이용해서 같이 보려고 요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피그마라는 디자인 도구인데요. 되게 유명합니다. 피그마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작업 같은 거 있죠. 디자인 작업을 보통 디자이너가 피그마로 하고, 그거를 이제 프론트 개발자가 받아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플린 소개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플린도 안 쓰고 요즘에 그냥 피그마만 전달받아서 피그마로 개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웹 디자이너에게 전달받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제 개발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만들 때 쓰는 툴이고요. 권한도 주면은 여기에 글씨도 같이 써서 막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정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이름으로 뜰 거고, 익명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어너니머스가 뜨실 겁니다. 플렉스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제가 여기 넣었거든요. 플렉스가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근데 그냥 뺐습니다. 약간 플렉스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플렉스는 제가 학습하기 좋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코드카데미 끝내시고 요거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 프로기가라고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요거 플렉스 박스를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요거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업이 스프링 개발자인데 프론트 쪽을 몰라서 그런지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 게 정상이긴 합니다.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이게 확실히 그런 짤 있잖아요. 뭐 CSS 되게 유명한데 이렇게 어렵다, CSS 좀만 수정하려고 하면 막 모양이 틀어지고 막 난리가 난다 해가지고 막 빡치고 이런 짤이 있는데, 이 정도로 되게 CSS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물론 원리를 잘 파악해가지고 블록, 인라인 이런 거 잘 따져가면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CSS 조금 수정했더니 막 눈이 이렇게 몰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새로운 영역이니까 당연히 좀 처음에는 어렵고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는 그런 영역입니다. 구글 클론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이트의 모양을 참고해서 이거를 코드로 옮기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선택하고 이 요소를 선택하면 여기 보면은 인스펙트라는 칸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스펙트.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width, 하이트, 톱, 레프트 이런 속성들이 다 픽셀 단위로 나와 있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폰트도 볼 수 있고, 뭐 웨이트 이런 거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CSS에 입력하기 되게 편한데, 더 좋은 거는 아예 CSS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CSS 속성들을 이제 CSS 문법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면 되는데, 그래도 CSS 문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것만 가져가서 되게 조금만 변형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져가면 돼서 디자이너들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 폴더에 index.html, CSS는 귀찮으니까 얘는 날리고 여기다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일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여기에 이제 스타일 태그만 추가해서 요 사이에 자식으로 CSS 문법을 넣으면 되겠죠. 우선 HTML 랭 속성은 한국어로 바꾸고, 타이틀은 뭐 조글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앞글자를 따서 무슨 글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예제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마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힙니다. 그럼 먼저 마크업을 해보겠습니다. 마크업은 어떻게 하냐, 이 디자인을 보고 이 디자인에 나온 대로 마크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CSS 스타일 신경 안 쓰고 마크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뼈대를 만들면 되는데, 먼저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니까 저는 h1 태그를 이용해서 시멘틱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 마크업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입력창이겠죠. 이렇게 뭔가 입력해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입력창은 인풋 태그입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 누르면 항상 자동 완성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났습니다. 얘는 버튼으로 볼 수 있겠죠. div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긴 한데, 아까 배웠던 시멘틱 마크업에 따르면 이런 요소들을 정확한 태그로 작성을 해주는 게 SEO 같은 데 좋겠죠. 그래서 시멘틱하게 버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구글 검색이라는 버튼과 버튼 하나 더 만들고, 얘는 I'm feeling 럭키라는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로 마크업은 끝났습니다. 요거를 직접 확인해보면 마크업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CSS 젠가든에서 배웠죠. 그냥 요거를 CSS만 먹이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업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요거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요 텍스트가 가운데 와야겠죠. 가운데로 이동하려면 요거를 선택해서 H1 태그를 선택해서 가운데로 옮긴다를 해야 되는데, 요런 거 CSS를 물론 이제 뒤에 숙제로 코드카데미를 하신다면 이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운데로 어떻게 놓지? 하고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구글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SS 텍스트 센터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로 검색하면 제일 편한데, 한글도 괜찮습니다. CSS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런 거 검색하면은 벌써 바로 나오죠. 바로 처음에 바로 나오죠. 요렇게 쓰면은 가운데 정렬이지 라는 거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검색하고 요거를 찾아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H1을 선택해야 되니까 H1을 선택하고
중괄호 안에 복사한 요거를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가운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걸 보면 얘가 좀 떨어져 있죠. 요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좀 보면은 줄을 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32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32 픽셀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margin 탑 마진 위쪽을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네,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띄워졌죠. 똑같은 크기만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여기 코드에서 막 수정한 다음에 그걸 반영했잖아요. 저장해서 봤는데 아까 한 것처럼 여기 박스 모델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소를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방향키로 위아래 이렇게 눌러가면 이렇게 직접 옮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고 이거는 32픽셀 이게 적당하다 하면은 여기 스타일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HTML에 써서 아까처럼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 태그 이렇게 겹쳤잖아요. 이게 왜 겹쳤냐면 인풋 태그가 그러면 인라인이겠죠. 왜냐하면 그 블록이면 끝까지 먹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라인이라서 자기 영역 요만큼만 먹습니다. 끝까지 먹으려면 얘를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블록으로 주면 보이시나요? 얘가 갑자기 이 영역이 아니라 끝까지 침범해가지고 이 영역을 다 먹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블록으로 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브레이킹 태그 하나 넣어서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 속성을 이용하면 이렇게 딱 블록 속성이 적용이 돼서 이런 식으로 뭔가 끝까지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로 보낸다 라고 하면 가운데로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마진 0 오토를 이용하면 가운데로 갑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마진 요거 박스 모델에서 요거의 마진이죠. 위아래. 근데 마진 0 오토라는 건 이 위아래는 0으로 두고 좌우로 그 각각 오토 균등하게 분배해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 레프트 오토를 넣으면 이렇게 왼쪽에 모든 남는 영역을 다 먹여라 라는 뜻이고 마진 라이트 오토면은 이 오른쪽에 남는 영역을 다 자동으로 먹여라인데 이거를 그냥 양쪽 다 0 오토고 이 라이트도 없앤다는 거는 마진을 양쪽 오른쪽 왼쪽 둘 다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속성을 여기 적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인풋을 넣고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도 이제 적용이 돼 있겠죠. 이렇게 잘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얘는 길이가 어느 정도 있고 둥그렇죠. 이것도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여기 CSS 속성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 width, 넓이, 그리고 height, 높이 이런 값을 할 수 있고 탑 레프트 얘는 위치에 관련된 거라 여기서는 굳이 안 써도 되고 요거랑 요거 요런 걸 쓰면 되는데 요 CSS들을 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뭘 적용하나 라는 거는 이제 코드카데미를 한번 쭉 풀어보시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백그라운드 배경이니 보더 아까 경계선이죠. 요런 거를 보더 레디우스는 레디우스가 이게 동그란 건데 이제 경계 둥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속성들을 가져다가 이 붙여 넣으면 이렇게 인풋 태그 안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똑같아졌죠. 똑같은 검색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을 요 글씨도 지금 안 고쳤죠. 글씨 크기를 일단 여기랑 맞추면 네, 글씨 크기 요거죠. 요거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네, 사이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폰트 패밀리니 뭐니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싹 긁어다가 여기 H1에 붙여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졌죠? 굵기 좀 폰트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에 폰트 패밀리가 로보토인데 아마 이게 설치가 안 됐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컬러, 폰트 컬러가 각각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글자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HTML에 하나의 태그 안에 있으면 이거를 각각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태그로 감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각각의 태그로 감싸는 거는 약간 노가다인데 이거는 그냥 얼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각각의 태그를 이렇게 하나씩 감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하려면 얘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여기 뒤에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쭉쭉쭉 생깁니다. 그래서 주, 우, 글, 을, 이 빠졌죠? 이렇게 네 죽을 이렇게 되고 조글인데 아무튼 H1을 닫아줘야죠. H1 닫는 거 없앴는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H1이 부모고 이 부모의 자식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H1의 자식들의 각각 컬러를 먹이면 되겠죠. 근데 이거에 뭐 분명히 뭐 이렇게 아이디로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귀찮으니까 여기서는 CSS를 좀 배우셨거나 혹은 구글에서 이 H1의 자식들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자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드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CSS 자식 선택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 새로운 서비스 한번 써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검색 엔진 요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CSS Child Selector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좋네요. 이거 성능 괜찮네요. 이렇게 CSS 자식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nth child 하고 여기 몇 번째 자식인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요거 어떻게 쓰냐면 이걸 복사하고 이 H1의 자식이니까 이 H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H1의 몇 번째 자식한테 이 CSS를 적용할 건지 요거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은 무슨 색인지 피그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여기 컬러 값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피그마가 굉장히 이런 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시면은 이게 전체가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선택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 거는 H1 중에서 내 태그는 H1인데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라 이게 아니라 H1 아래에 있는 즉 이 띄어쓰기를 붙이는 게 이게 자손의 의미인데요. 자손 H1의 자손의 스팬 태그 그러니까 나는 스팬 태그다. 근데 이 몇 번째다 이거를 표시해줘야 되는데 나는 H1인데 몇 번째 자식이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H1의 띄어쓰기가 자손, 자식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되는 그 띄어쓰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손 중에 스팬 태그 중에서 몇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잘못됐었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 표시가 될 건데 왜 안 되지 이건? 됐습니다. 여기에 괜히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네, 오류가 납니다. 이게 CSS가 안 좋은 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그냥 여기서 세미콜론 있네 하고 그냥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주고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면 이렇게 각각 적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색깔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지우고 그냥 요거 그대로 모든 글자마다 될 수 있게 요거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3, 4, 5, 6 이고 요거는 노란색 하고 다시 파란색 얘는 초록색 세미콜론 두 개다. 네, 이렇게 하고 빨간색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글자 간격은 어떡하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CSS 문자 간격 한글로 쳐셔도 되고 영어로 치셔도 됩니다. 이런 게 있네요. 레터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요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레터 스페이싱 속성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적용해보면 좋은 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H1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일 수가 있죠. 이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각적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픽셀 이게 좀 괜찮죠? 12픽셀 그럼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 이걸 복사해서 이제 H1에 먹이면 되겠죠. 그래서 H1에 먹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레터 스페이싱도 이렇게 구글 링으로 다 바로 찾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거랑 요거까지 됐고 버튼만 남았습니다. 네, 버튼만 남았고요. 버튼도 당연히 CSS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은 얘랑 모양이 같죠? 같으면 굳이 뭐 ID 이런 거 안 써도 되니까 버튼 하나의 태그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이렇게 하고 CSS는 피그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쓰되 이 탑 레프트는 이제 CSS 아마 코드카데미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포지션 관련된 거라 얘는 지우고 네, 이렇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 모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요 모양대로 나왔죠. 피그마에 나온 대로 됐고, 이제 얘를 가운데로 옮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 플렉스박스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그러면 플렉스박스는 어떻게 이용하냐, 지금 아마 이건 이해는 안 되실 텐데 그냥 들으신 다음에 학습하시고 다시 보시면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렇게 부모를 만들어 줄 겁니다. 부모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먹고, 이 부모 안에 자식들, 얘네 다 자식이죠. 그럼 이 자식들을 배치하는 방법이 이제 플렉스박스라는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플렉스박스를 이용해서 플렉스 무슨 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걸로 가운데에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렉스박스를 먹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개발자 도구로 먹여보면 먼저 부모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버튼, 얘네 부모가 없으니까 div 이런 걸로 그냥 부모를 만들고, 네, 여기에 안에 이제 클래스를 먹여서 버튼 박스, 뭐 이 이름은 아무렇게나 버튼 박스라고 짓고, 그럼 클래스가 있으니까 요걸로 버튼 박스라는 거를 CSS를 점을 찍고, 클래스는 점이죠. 점 버튼 박스의 속성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먹일 건데 이제 이거는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걸로 보고 실제로 여기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일단 플렉스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조금 정렬이 됐죠. 그리고 Justify Content Center를 하면 벌써 가운데로 왔습니다. 네, 엄청나죠? 이거는 네, 플렉스박스라는 걸 배우시면 이게 뭔지 알 텐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후딱 일단 실습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얼라인 아이템도 센터로 놓고, 그리고 이 너무 붙어있죠? 그러면 좀 위에 마진 탑을 좀 주면 좋겠죠? 마진 탑을 이렇게가 25군요. 26 마진 탑을 26 픽셀을 먹이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해서 이 버튼 박스에 적용을 해주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요거가 너무 붙어있고 이게 뭔가 안 맞습니다. 이 사이즈에 통일해서 그렇구나. 이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 사이즈랑 다릅니다.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먹여야 됩니다. 얘도 자식이니까 버튼 박스에 첫 번째 자식 응용하면 되겠죠. 요거 이용해서 첫 번째 자식은 아까 위에 했던 그 버튼들을 다 가져오고, 네, 두 번째 자식은 또 다르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자식은 또 여기 찍어보면 나오겠죠. 요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자식은 요거를 등록을 해주고, 톱 레프트는 없애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깔끔해졌습니다. 네, 이제 잘 됐고, 이게 붙어있죠. 그래서 요것만 떼어주면 되는데 요거는 또 플렉스박스에 기가 막힌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박스 지금 먹였는데 여기 너무 붙어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띄우면 좋냐면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하고 얘를 좀 좁히면 되겠다. 네, 요거는 즉석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드 300 이걸로, 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위드 300을 놓고 되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마진 0 오토를 하고 가운데 놓고 마진 탑을 아까 26 픽셀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얼추 완성을 했습니다. 더 붙어있네. 그러면은 좀 더 작게, 네, 위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적당히 떨어지는 간격도 줄어들어서 이걸로 적절히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 요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 플렉스박스를 쓰는 것보다 각각을 쓰는 게 더 맞긴 했겠네요. 그래도 그냥 적절히만 맞추자면, 네, 이거를 조정하면서, 네, 268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버튼 박스에 적용을 해버리겠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게 길었는데 드디어 이제 구글 사이트가 요거 스펙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뭔가 검색해서 실제로 구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요게 검색이 되려면 폼 태그를 써야 되는데요. 아마 HTML 코드카데미를 하신 분들은 폼 태그가 뭔지 아실 텐데, 폼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 자동 완성 중에 get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자동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폼 태그는 일반적인 태그들과 다르게 좀 정보를 전송할 때 쓰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폼 안에 어떤 input이라는 태그를 넣고 submit이라는 전송을 하면은 이 폼 태그에 있는 정보들은 전송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송을 해서 실제로 구글에 전송을 해서 검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안에 폼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인풋을 안에 넣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하냐면 Alt를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폼은 버튼 이걸 누르면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요것도 폼 안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입 서브밋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전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출하는 속성을 먹이고 버튼을 놓고 폼 태그 안에 있으면 이 폼 태그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고, 그리고 인풋이라는 정보를 담아서 전송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구글 검색의 원리를 보면 구글에서 뭔가 이렇게 검색하면은 이 주소창에 보면은 서치 물음표하고 Q라는 뒤에 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뒤에 것 나머지 다 좀 쓸데없는 거고, 쓸데는 있겠지만 당연히 구글에서 뭐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용도겠죠. 근데 핵심은 이 Q 뒤에 있는 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머지 다 지우고 요것만 남기고 검색을 해도 이게 검색이 됩니다. 구글 검색이 되죠. 그러면 이 주소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Q는 하고 어쩌고 돼 있는 거는 이게 인풋의 네임이고 이게 인풋의 밸류입니다.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폼 태그 안에 지금 인풋에 네임이 없는데 여기에 네임을 Q라고 짓고, 그리고 네, 이렇게 날리면은 get 방식으로 날리면 액션이 이제 향하는 곳, 지금 액션이라는 속성이 비어 있는데 액션을 구글 서치라는 곳으로 이렇게 날리게 되면 여기에 조코딩이라고 입력하고 구글 검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구글 서치 물음표 뒤에 Q라는 이름으로 조코딩이라는 값이 날아가서 실제로 구글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자면 여기에 어떤 값을 입력하고 이게 인풋의 네임이 Q죠. Q에 버튼을 누르면서 폼이 제출이 되면 여기 Q라는 네임으로 인풋에 있는 밸류가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개념이 뒤에서도 많이 쓰이니까요. 이런 폼 태그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폼 태그는 좀 HTML에서도 특이한 역할을 하는 태그인데 이렇게 액션, 이 주소로 메소드는 지금 get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백엔드 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전송할 때 크게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뭐 자세히 알기보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get은 주소창에 이렇게 Q는 뭐 해가지고 전송하는 게 get 방식이고요. post 방식은 주소창에 안 보이고 내부적으로 정보를 숨겨서 보내는 게 post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주소창에 정보가 보이는 get 방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구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검색어 원하는 거,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입력하면은 이렇게 잘 검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디플로이까지 한번 해볼까요? 디플로이는 워낙 많이 해서 익숙하시죠.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이트를 한번 디플로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 위크 2 요게 작업 폴더였죠. 요걸 쭉 넣으면은 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네, 이렇게 디플로이가 잘 됐고요. 사이트 세팅에서 조글 이렇게 바꿔 있네요. 조글 2.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된 사이트가 생겼고, 여기서 이제 정말 구글처럼 어떤 거를 검색했을 때 세하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까지 일단 해봤고요. 추가 얼른 강의를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1강에서 되게 강조드리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코딩은 요리할 때 부대찌개 끓이는 거 예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쇼핑 카트를 끌고 원하는 걸 골라 담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노가다로 하나하나 일일이 코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까지 한 거는 진정한 코딩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원리를 익히기 위한 책을 읽는 그런 학습과 같은 일을 저희가 한 거고, 정말 실제 찐 코딩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 찐 코딩은 최대한 가져다가 쇼핑 카트에 담아서 부대찌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CSS도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저희 이전에는 굉장히 고생하면서 복잡하게 일일이 코딩해서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좀 더 간편하게 CSS 코드를 굳이 짜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 프레임워크, 앞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렸었죠. 이런 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CSS 프레임워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순위,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CSS 프레임워크 순위가 있는데, 사용 순으로 보면은 일단 부트스트랩이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2021년에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게 테일윈즈라는 게 되게 유명해지고,
만족도 면에서는 이 테일윈즈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뭐 되게 다양한 CSS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유명한 거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테일윈즈랑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부터 보면 부트스트랩 홈페이지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부트스트랩이 어떤 건지 CSS를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일일이 안 짜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닥스를 보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쓰는지 문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죠. 폼 컨트롤. 네, 이런 폼 같은 거 이거 되게 모든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이런 거를 직접 디자인을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다 쓰라고 이런 식으로 다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파일 인풋 이런 것도 다 가져다 쓸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놓은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런 폼 태그를 쓰고 싶다, 요런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그냥 가져다가 test.html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고 기본 태그 입력하고 여기 안에 넣고 테스트를 띄워보면 그냥 HTML만 가져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되게 무미 건조하게 뜨고요. 여기에 부트스트랩에 CSS를 먹이면은 부트스트랩이 어떻게 보면 CSS를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 started 이런데 시작하는 방법 보면은 부트스트랩에 이렇게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인데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려면 이 헤드에는 요거 부트스트랩 CSS를 적용하고 그러면 CSS를 헤드에 넣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복사해서 코드에 적용을 하면 이제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CSS 자바스크립트를 부트스트랩이라는 트위터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훨씬 깔끔하고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좀 더 깔끔해졌죠. 근데 여기는 지금 바로 이 폼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div 이런 클래스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이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네, 좀 깔끔하죠. 그래서 별거 안 했는데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이런 기본적인 폼 양식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트스트랩 CSS 자바스크립트만 가져와서 그냥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해보면 네, 내비게이션 바 이런 거 만들려면 쉽지 않죠. 이런 거 만들려면 쉽지 않을 텐데 요거를 그냥 싹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생겼죠. 이 내부 바가 바로 생겼는데 요런 거 직접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요걸 반응형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이렇게 햄버거 버튼 나오고 이걸 늘리면 다시 이렇게 각각의 메뉴들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부트스트랩이라는 그 CSS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이렇게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CSS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뭐 테일윈드도 잠깐 보여드리면 테일윈드 뭐 이렇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이런 세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복사해서 원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끌어다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부트스트랩 혹은 테일윈드도 비슷한데 테일윈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요즘에 유행하고 있어서 요것도 비슷합니다. get started 여기서 play CDN 요 CDN이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런 거 스크립트 태그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추가해서 써보겠습니다. 헤더에 넣고 바디에 이제 테일윈드 요소들 네, 요런 거 만들려면 어렵겠죠. 요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요런 거 만들려면 뭐 요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요거를 그냥 이미 구현을 해놔서 버튼 이런 거 디자인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놓고 그 둥그런 요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점점점 하고 생략이 돼 있는데 이거 잘 가져왔고 다시 네, 이 버튼이 지금 얘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요런 버튼 요거 버튼 만들 때 이 백그라운드 스카이 600 이 600이라는 스카이 컬러라는 걸 색깔을 먹였고 그리고 호버를 했을 때 700으로 바뀐다. 즉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뀐다 라는 걸 구현하는 CSS만 있고 뒤에 뭐 이렇게 깎고 둥그렇게 하고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점점점으로 생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 핵심은 요겁니다. 요 문서를 보면 이렇게 호버를 하면 호버라는 게 마우스를 올린다인데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600이었다가 700의 어두움으로 변한다. 네, 요거에 구현이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런 것도 뭐 라운드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다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라운드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라운드 라지 뭐 이런 거
또 이미 클래스로 구현이 돼 있어서 굳이 CSS 문법을 쓰지 않아도 그냥 HTML에 어떤 클래스를 넣는 것만으로 이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보면 이 클래스에 이렇게 그냥 띄어쓰기로 클래스 이름만 넣으면 이 CSS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둥그렇게 변했죠. 이런 요소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레프트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레프트를 없애면 이렇게 완전 둥그렇게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스텀하게 그냥 CSS 문법으로 뭐 컬러가 뭐고 막 텍스트, 폰트, 웨이트 뭐 이런 거 입력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게, 그러면 CSS를 작성하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CSS 프레임워크에 익숙해지면 이제 굳이 CSS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HTML에서 클래스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면 디자인에 대한 걱정 없이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거 써보려고 작업을 한 것 중에 조코딩 클럽이라는 그 NFT 스테이킹 웹사이트 만들 때 테일윈드 썼습니다. CSS 파일은 없고 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테일윈드 문법을 이용해서 이 클래스들을 먹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쓰기가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데 굳이 CSS 파일을 안 만들고 이렇게 HTML 작업하면서 바로 디자인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순위 아까 봤을 때 굉장히 테일윈드 순위가 높아서 이것도 같이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나 테일윈드 같은 걸 이용하면 좀 더 디자인을 간편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갖다 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쇼핑 카트 끌듯이 이렇게 프레임워크 쓸 수도 있고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코드를 쓸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냥 프레임워크로 좀 더 간편하게 쓰자 이거고, 누가 다 만들어 놓은 코드는 또 코드펜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드펜 요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에 엄청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트렌딩, 요즘 유행하는 걸 보겠습니다. 약간 서치 이런 거 아까 구현했던 거 서치바 이런 걸로 검색해보면 이런 검색창 중에 이런 거 있죠. 요런 디자인 되게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디자인하고 아이콘도 넣고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에 HTML과 CSS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코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테일윈드는 지우고 여기에 넣고 CSS 코드는 여기 스타일 태그 안에, 여기 안에 요 CSS 코드까지 쫙 복사해서 여기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사이트에 코드펜에서 가져온 딴 사람들이 엄청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결과를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구글 검색창도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요 아이콘은 아마 임포트 해야 되는 게 빠져서 없는 것 같은데, 얘는 FA라는 게 이게 폰트 어썸이라는 건데 요거를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폰트 어썸 CDN. 그래서 폰트 어썸이라는 거를 써서 이 아이콘 쓸 때 그 아까 부트스트랩처럼 폰트 어썸이라는 서비스가 뭐 부트스트랩 같이 있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아이콘 쓸 일이 되게 많잖아요. 디자인하면서 뭐 웹사이트 만들면서. 이런 아이콘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이것도 클래스를 이용해서 아이콘 태그 안에 클래스로 이렇게 폰트 어썸 어드레스북, 이 주소 이런 거 입력하면은 주소 이름, 요게 어드레스북이라고 정해진 이름이죠. 그래서 요거를 FA 뒤에 클래스 FA 어드레스북 이렇게 입력하면 이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폰트 어썸인데요. 요것도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 버전을 썼을 테니까 요거 이용해서 코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입력하고 코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이메일이 이렇게 왔습니다. 폰트 어썸 CDN 임베디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바스크립트네.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되게 긴 여정이었는데 이 폰트 어썸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폰트 어썸 서치 요걸 나타내려면 이렇게 CDN 받아서 넣으면은 요 아이콘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런 거 솔리드 뭐 유저 이런 거 있죠. 요거 이용하면은 여기서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대신에 이렇게 넣으면은 됐다. 이렇게 FA를 먼저 붙여야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콘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게 구현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라이브러리 혹은 이 코드펜에서 아예 코드를 쓰는 거, 코드펜에서 이렇게 코드를 누가 잘 작성해 놓은 거를 부분 가져오는 거,
이런 것만 잘 하셔도 CSS 막 다 일일이 개발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코드를 갖다 쓰는 것만으로 굉장한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좀 더 디자인 좋은 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근데 대신에 이런 거 가져다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라이센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막 갖다 쓰면 안 되겠죠.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조건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프리 오브 차지로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뭐 이 도큐먼트 파일 뭐 남겨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남겨주면은 뭐 써도 된다 이런 말이 보통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방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